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즘 감기 걸리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요즘 감기 많더라고요. 네,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이제 물 먹다가 물에 사례가 들어가지고. 사례 들리신 겁니까 이거는? 네. 예. 아무래도 에어컨이랑 막 이렇게 밖에 더운 날씨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 그럼 이제 이 안에 굉장히 춥네요. 네. 너무 추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미국 시장은 반장 열렸고요. 그냥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밥 출발했는데 뭐 일단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은 크지 않았고요. 일부 종목 몇 개 식총 상위 종목이 오르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6.9% 올랐고요. 리비안이 17% 올랐고 TSMC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뭐 이런 정도였고요. 하락하는 빅테크들은 뭐 1% 이내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오르거나 거래도 좀 한산해 있을 거고요. 예, 거래도 한산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테슬라가 6.9% 올랐으니까 지수가 0.2%, 0.1%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그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9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요걸 지금 걱정은 하지 않는데 아마도 점차로 시장이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 걱정 얘기들을 좀 나올 수 법한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ISM 제조 PMI 발표됐는데 46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었죠.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증가하고 있죠.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그냥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일부 종목으로 올랐다.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 것은 2분기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비 83%나 급증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체감적으로도 좋았고요. 네. 어제 대형주들에서 보면은 반도체 대형주 상승했죠. 2차 전지 대형주 상승했죠. 인터넷 대표주들도 3에서 4%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상승하니까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후발 그 중소형주들이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7%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0% 올랐습니다. 90만 8천 원,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다른 2차 전지의 종목들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쇼트키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국내 기관으로 좀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30만 주 이상 사주면서 올랐습니다. 에코프로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사실 저녁 방송에서도 에코프로가 이제 다른 물론 2차 전지도 오른 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얘만 이렇게 많이 간 거는 결국 이제 숏커버. 숏스퀴즈가 나온 거 아니냐, 숏커버가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수급을 보고 네. 수급을 보고 저 체크를 좀 하는 건데요. 추정을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아니 그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공매도가 줄고 예.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뭐 쇼커보겠지. 근데 바로 나오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는 3일 결제잖아요. 3일 결제니까. 내일 모레 돼야지 나오고. 내일 모레 한번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은 아마도 숏커버인 것 같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그 공매도 세력 파산설까지 막 나오고 여기 공매도 세력 파산설. 그래요? 예. 그런 뉴스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SDI가 7% 오르고 에코프로가 오르고 이런 거는 이제 테슬라 영역. 우리나라 테슬라의 2차 전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 테슬라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어제 오른 걸 미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그 테슬라의 판매 대수 우리나라 판매 이런 게 막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어저께 시간에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2차 전지가 삼성 SDI 7%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뭐 3% 4%씩 오른 종목이 있는데 한참 많이 빠져서 아래에서 올라간 거고 에코프로만이 이거 시국과를 경신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 24조인데요. 뭐 순이익 베이스로 따지면은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업이익은 6,800 거의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완전히 고평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 부분이 있다. 향후에 전망도 그렇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 SDI, 에코프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어제 프로텍 뭐 이런 거 19% 올랐고 에이테크놀로지 14%, PSK 홀딩 14% 올랐는데 얘네들은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HBM 관련주라고 해서 HBM 관련주. 얘네들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와.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AI향 칩 뭐 이런 얘기하면서 10센 미디어 22%로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형주도 어제 좋아서 지수를 뒷받침했지만 중소형주가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중소형주의 하단에 있는 중소형주가 상승을 했죠. 반도체 중소형주 상승했죠. 그건 후공정 위주로 했지만 그리고 어제 자동차는 많이 못 올랐어요. 완성차는요. 근데 후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오른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6월 달에 6월 초에 좋았다가 중간에 좀 빠졌다가 후반에 확 올라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정말 좀 돌파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코스닥이 있습니다. 눌렸던 건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는데 다시 2차 전지의 어떤 선도주 같은 에코프로 같은 것들이죠. 네, 네. 그게 확 들어주니까 예. 어제 뭐 코스닥이 2%대 중반, 예, 2.4% 올랐습니다. 2%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2,602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1.5% 뭐 코스, 이 정도 네, 올랐죠. 코스피가 한 3주간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반기 말이 끝나면서 어제 매수가 확 들어왔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지금 악재성 경기에 관련된 지표들은 악재성 재료들이 훨씬 많고요. 네. 뭐 지금 뉴스에 월가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거 버블이다, 이제 곧 빠진다, 하반기에 빠진다, 별 얘기 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제조업 경기 지표 부진하고 있죠. 거기다가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2번이나 더 인상한다고 하면서 지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9까지 와가지고 직전 5% 넘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근데 분명한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탄탄히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런 버티는 게 기대감이 무엇이냐? 뭐 고용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경기 침체는 소프트 랜딩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분기 후에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 이건 그냥 기대잖아요. 네. 그 앞에 나와 있는 악재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기대 부분이 이제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오르는 부분들은 그냥 현실 팩트는 이런 것 같아요. 경기 둔화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도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 그리고 이익 성장이 확 실시되는 기업들의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그들이 계속 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의 팩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실적 발표를 하죠.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점을 터닝하고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 기대감은 섹터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장이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잘 버텨만 준다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섹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는 저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HBM이나 DDR5 쪽에 있는 쪽은 강세를 계속 나타나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기계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우려보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한번 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은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좀 이따 나올 우리 교보증권 리터 센터장님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거를 캡처해서 빨간 줄 노란 거 이건 제가 그냥 쭉 긋은 겁니다. 이게 50이거든요, 빨간 줄이요. 이 50 아래로 떨어진 거 회색 음영선이 시스템 리스크예요. 1990년도에 있었고 2000년 초반에 있었고 2008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가 있냐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면 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기분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찬바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거의 있죠. 뭐 위기 상황 전에 있었던 네. 여러 침체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면 안 네. 온다면 바닥 아니냐. 바닥 아니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아니야 봐봐 시스템 리스크 다 왔잖아. 근데 시스템 리스크 이제는 대비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시황이고 미래의 경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예. 되게 잘 맞기로 정평이 있는 예. 인덱스인데 저 정도 안 좋다라고 나오면은 배드 이슈이라서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부양을 할 거다 뭐 이런 네네. 기대로 그럴 때 그 금리는 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렇죠. 어제 금리가 떴어요. 예. 3.85란 말이에요. 예. 미국채 10년짜리가 예. 1%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야, 저 어떻게 봐야 되냐. 요즘 좀 걱정스러운 저도 제가 요즘에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국채 수익률 오르고 시중금리 올라가는 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바라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걸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은 거죠.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는. 어제 놓고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 예. 주가 지수도 그렇고. 그렇죠. 예, 뉴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주 극명히 갈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대로 보면서 종목을 바라보고 우리 뭐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경기 그것보다도 지금 투자의 개념에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 그냥 종목을 바라보고 실적이 나오는 것들 이익 성장이 확실한 쪽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걱정을 하면서도 시장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원래 걱정을 타고 올라간다면. 그렇죠. 그 걱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제 뉴스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보다도 아까 우리 미스터 마켓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자동차 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뉴스를 제일 많이 가져왔고요. 현대차, 기아가 2분기에도 영업이익 투톱 전망된다. 7월 말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3.6조, 기아는 2.9조 전망하고 있고요. 해외 판매 어제 그 이익은 아니고 판매 대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해외 판매는 7.7%, 현대차는 기아는 5.8%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양쪽으로 좀 걱정을 좀 하는 한쪽이 있어요. 인센티브나 환율로 인해서 봤을 때 실적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상당히 작은 상황이고 업황이 좋은 상황을 봤을 때 이 걱정은 우려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중에서. 뭐 걱정하지 말고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얘기도 있고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예. 팽팽하군요. 예.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현황이 어저께 이거가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어제 시장에서요. 글로벌 전기차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0만 대 팔렸는데 YOY입니다. 앞에 수치는 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 중에서 비중이 15.7%이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보면은 미국이 12만 대로 55% 증가했고 중국이 58만 대 거의 다예요. 반 이상입니다. 중국이 58만 대로 61% 비중이 32.9%예요. 유럽도 상당하네요. 예, 유럽도 25만 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34%. 근데 우리나라가 11,000대. 우리나라 마이너스 6%예요. 비중은 7.1%.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체감적으로 우리 느끼지 않나요? 주변에서 보면은 전기차를 사고는 싶은데 좀 더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 미국 가면 특히 캘리포니아 갔더니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 테슬라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우버도 테슬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더 대기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그 현대차, 기아가 62,000대 합산으로 팔아서 YY는 31% 증가했고 비중은 10.2%. 요게 어저께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어제 호재성 재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한 뉴스도 뭐 전해드리면 2분기 판매 대수 46만 6천 대 월드리 저널에 나온 거고요. 전년 동기비 83% 급증했다. 왜 이렇게 급증했느냐? 텍사스 오스틴 공장 확장한 부분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인하 효과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또 발표한 게 이런 겁니다. 좀 고급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델 S하고 모델 X 요거 중국에서 최대 약 6,200불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6,200불이 얼마입니까?
기준은 한 800만 원. 그죠. 굉장히 할인 되게 많이 해주는 거죠, 사실요. 예, 그래서 중국 내 점유율 확대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월가의 내용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게 아니고요. 19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할인 판매로 해서 판매 수는 굉장히 증가했으나 이익을 한번 보자. EPS 떨어졌을 확률도 있지 않냐. 이게 다음에 테슬라가 넘어와야 될 고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뉴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19.2%였는데 이번에 11.4%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건 뭐 매출이 확 늘면은 뭐 관계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예, 매출이 어느 정도 느느냐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전자부품하고 현대차 얘기인데 전자부품의 시장 규모가 올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앞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자부품 시장 규모가 1,810억 달러 정도 보는데 스마트폰 부품은 1,780억 달러.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IT의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보고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부품 시장이 이만큼 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과 LG 등 주요 전자 기업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부품 공급망을 특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더불어서 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게 2025년까지 모든 차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은 요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으로 2025년까지 모든 차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5번 뉴스하고 6번 뉴스를 보면은 여기에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호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7번의 뉴스는 어제 제가 그 반도체 얘기를 하고 나서 반도체 전문 뭐 전문가분이 나와서 또 설명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GPU 위탁 생산을 TSMC만 했는데 이거 AI용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공급이요.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의 투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3나노나 그리고 2.5D 패키징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거 성능에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투트랩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뉴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HBM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장 부품, 자율주행 이런 쪽도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새마을금고 뉴스는 아까 권 프로님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뭐 100곳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우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설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어떻든 간에 빨리 점검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뭐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우리 문제 없다라고 해야지 안정감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걱정을 하고 그렇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그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사장의 전결권이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새마을금고가. 네, 거기 이제 그 새마을금고 있으면 거기 이사장이 있거든. 이사장이 뭐 감명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옛날부터 뭐 진짜 얘기하면은 뭐 1박 2일 해야죠. 많죠. 이제도 막 싸게 해주고 이사장 맘대로. 아니 뭐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게 한번 쭉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왜냐면 이제 저기 서민금융기관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점검을 해서 이런 이제 소란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